아버님, 어머님, 지금 이 말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요즘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기초수급자로 10년 넘게 받아오시던 분이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 몇백만 원 들어왔다 나갔는데 그게 문제가 됐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통장 잔액만 보는 게 아니에요. 카드 사용 내역, 전기요금, 보험, 차량까지 다 연결해서 생활 패턴 자체를 들여다본답니다.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바로 탈락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준비하시면 이번 조사 무사히 넘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수급자 전수조사에서 절대 걸리지 않는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할 게 뭔지, 혹시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수급자 선정될 때 한 번 조사하고 끝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수급자로 선정되신 후에도 매년 2번씩 다시 검증을 받으셔야 해요. 상반기에 한 번, 4월에서 6월 사이에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한 번,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전수조사, 공식 명칭으로는 확인조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조사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전국의 수급자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자녀분들까지 포함해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엄청난 규모죠. 보건복지부, 구청, 141개 금융기관, 20개 공공기관에서 들어온 자료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싹 다 긁어모읍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단 한 푼이라도 수입이 늘었거나 재산이 늘었거나 통장에 돈이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싶으면 바로 표시가 나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이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사정을 봐주거나 눈 감아주는 게 없어요. 숫자가 딱 나오면 그대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예전처럼 통장 잔액만 보던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정도만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작년보다 돈이 늘었으면 왜 늘었는지,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까지 다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통장에 갑자기 3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아, 이건 우리 아들이 잠깐 맡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증명을 못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에요. 그러면 증여로 잡혀요. 증여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한테 잠깐 빌려준 돈 돌려받은 거예요. 차용증이 없으면 증거로 인정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소득으로 처리돼요. 보험 해약하셔서 해약 환급금 받으셨나요? 그것도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증권 자산도 조사 시점의 시세로 계산돼요. 하루만 올라도 그날 조사에 걸리면 기준 초과입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기초수급자로 8년째 생활비를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갑자기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왔다 나간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아, 그건 우리 큰아들이 집 수리비 좀 보태달라고 해서 잠깐 맡아뒀다가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구청 담당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거요? 순자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아들이랑 무슨 차용증을 쓰나요? 그냥 급한 거 도와준 건데 말이죠. 결국 그 500만 원이 순자 할머니의 재산으로 잡혀버렸고 재산 기준을 초과해서 수급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때 아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 때문에 엄마가 받던 거 못 받게 생겼다. 앞으로는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자.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요즘은 소득 패턴 분석이라는 게 도입됐어요.
이게 뭐냐면요. 소득이 없는 분이 갑자기 소비가 늘면 의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3만 원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7만 원, 8만 원씩 나오면 컴퓨터가 이상하다고 표시를 해요. 이 사람 소득이 늘었나? 하고 말이죠. 월세 계좌로 입금이 잡히면 현장 조사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 거주지와 신고한 주소가 다르다는 게 확인되면 허위 주소로 바로 탈락입니다. 이번에는 전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분석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고지서 하나하나도 다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 조사 범위가 정말 넓어요. 은행 예금, 적금은 기본이고요. 보험, 증권, 채권, 예수금, 연금까지 전부 다 잡힙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 신고, 폐업 여부를 보고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해서는 일용직이나 알바 소득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 뜹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자녀분들까지 묶어서 본다는 겁니다. 아드님 한 분의 월급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영향이 올 수 있어요. 며느리 한 분이 직장을 옮겨서 연봉이 올랐어요. 그것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만 소득이 늘어도 수급 탈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가짐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한번 수급자 됐으니까 쭉 받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확인 조사는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숫자 하나라도 초과하면 시스템이 바로 감액 혹은 탈락으로 분류합니다. 통장에 돈이 잠깐 들어왔다 나가도 사유를 설명 못하면 그대로 부정수급으로 찍혀요. 최근에는 현금 입출금 패턴까지 분석한답니다.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왔다면 바로 소명 요구가 날아와요. 소명 안 하시면 급여 정지입니다. 특히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해요. 보험하고 차량입니다. 보험은 해약 환급금이 커서 재산 기준을 넘기기 쉬워요. 20년, 30년 불던 보험 해약하면 몇 천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게 다 재산으로 잡힙니다. 차량은 취득가, 배기량, 연식으로 계산돼요. 자녀 명의로 돌려놔도 실제 사용자가 본인이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명의만 바꿔도 전산에 기록이 남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정보 계속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자료 찾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세요. 재산이 늘었든 소득이 생겼든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주민센터로 가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조사에서 걸려서 문제되는 것보다 미리 신고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두 번째, 통장 증빙을 꼭 정리해 두세요. 돈이 들어오면 어디서 온 돈인지 증빙을 미리 챙겨두세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셨다면 차용증을 꼭 써두시고 이자 입금 내역도 남겨두세요. 자녀한테 돈을 주셨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요.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해약 사유와 금액 증명서를 보관하세요. 아이고, 그런 거 번거로운데요. 번거로워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조사받을 때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세 번째, 보험이나 증권은 미리 점검하세요. 보험 해약할 때 받는 돈이 혹시 기준을 넘는지 계산해 보세요. 기준이 얼마냐고요? 단독 가구는 재산 6,900만 원까지, 2인 가구는 9,800만 원까지예요. 이걸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해약하시기 전에 먼저 주민센터에 가셔서 제가 이 보험 해약하면 환급금이 얼마 나오는데 이거 받아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담당 공무원이 계산해 드릴 겁니다. 네 번째, 가족과 꼭 상황을 공유하세요. 자녀분들이 승진하셨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녀분 결혼해서 배우자 소득이 생겼어요. 그것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수급자로 받고 있는데 너희 소득이 늘면 나한테 영향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 월급 오르거나 직장 옮기거나 하면 나한테 미리 얘기해라. 이렇게요.
5번째, 조사 통보가 오면 무조건 응답하세요. 구청에서 연락 오면 귀찮은데 나중에 해야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급여 정지 사유가 돼요. 연락 오면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요구하는 자료 다 내세요. 여기서 또 다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기초수급자로 생활비를 받고 계셨는데요. 작년 11월에 하반기 조사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철수 할아버지가 그때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온 우편물을 못 보셨죠. 전화도 병원에 계시느라 못 받으셨고요. 한 달이 지나서 퇴원하고 나서 보니까 수급비가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구청에 연락했더니 할아버지, 조사 자료 안 내셔서 급여가 정지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는 그제야 사정을 설명하고 입원 확인서까지 떼서 제출했어요. 다행히 상황을 이해받아서 다시 복구는 됐지만요. 그 2달 동안 생활비가 안 들어와서 정말 고생하셨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그때 하신 말씀이 아이고, 조사 통보 받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응답해야 되는구나. 몰랐네 하셨대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조사 통보 받으면 무조건 바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미 문제가 생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미 소명 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요구받은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하세요. 기한이 보통 2주 정도 주어지는데 미루지 마시고 바로 준비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서, 보험 계약서, 차용증, 증여계약서, 뭐든지 증명할 수 있는 건 다 챙기세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돈을 빌려준 건데 차용증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자녀분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날짜는 실제로 돈을 빌려준 날짜로 쓰시고요. 그리고 설명서를 따로 작성해서 이 돈은 제 아들이 급하게 필요해서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며 차용증은 나중에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써서 내세요. 물론 미리미리 증빙을 준비해 두는 게 제일 좋지만요. 이미 늦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증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한테 잘 설명하세요. 공무원도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사정을 설명하면 이해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는데 미리 신고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혹시 탈락 결정을 받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 신청을 하세요. 이의 신청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할 때는 왜 그 결정이 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저는 실제로 소득이 없는데 이렇게 계산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쓰시고요. 증빙 자료를 최대한 많이 첨부하세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수급자로 복구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부정수급으로 판정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받으셨던 돈을 다시 돌려내야 합니다. 환수라고 하는데요. 부정하게 받은 기간 동안의 금액을 전부 토해내야 해요. 몇백만 원씩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부정수급자 명단에 올라가요. 그러면 다시 수급자 신청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다른 복지 혜택 받을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수급으로 판정받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미리 신고하시고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전수조사는 예전과 다릅니다. 훨씬 꼼꼼하고 훨씬 철저해요. 통장 잔액만 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생활 패턴 전체를 분석해요. 부양의무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부 통합조사입니다. 숫자 하나로 탈락할 수 있고요. 한 번 빠지면 다시 복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의 자동 전산 시스템은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한 번 걸리면 환수와 정지, 그리고 부정수급자 명단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2번, 3번씩 점검하세요. 변동사항 생기면 즉시 신고하시고 통장 증빙 철저히 준비하시고 보험이나 증권은 미리 점검하시고 가족들과 상황 공유하시고 조사 통보 오면 무조건 응답하세요. 올해 하반기 이번 조사에서 걸리면 내년까지 버티기 어렵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이번 전수조사 무사히 치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정말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수급자로 계신 분들, 친구분들, 이웃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좋은 정보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번 조사 무사히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